안녕하세요. GRI 지니어스 진행을 맡은 정범균, 장동선입니다. 우리는 GRI 지니어 세요! 왜 이렇게 어색하죠? 근데 저희가 지난 시간보다도 더더욱이 호흡이 좀 잘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이런 것도 같이 하고 네. 네. 다음 주 정도에는 아마 저희가 이제 춤을 한번 맞춰주지 않을까. 날아다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실 분이 춤을 잘 추나요? 아니요, 유나 닮으셨대요. 소녀시대 유나님. 우리 경기연구원의 아 유나다. 오늘 소개할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소개받은 경기연구원에서 온 황은정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빛이 나네요. 네, 저희랑 오늘 분위기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두 분께서 워낙 밝고 유쾌하게 시작해 주셔서 그런지 오늘 아주 기분이 좋고요. 또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황은정 박사님이 만든 정책 어떤 건지 좀 저희도 많이 궁금한데, 그렇다면 우리 GRI 지니어스 오늘의 주제 공개합니다. 제가 생태계라는 단어를 좀 들어봤는데 돌봄 생태계라는 단어 처음 듣거든요. 어떠세요? 우리 장 박사님 들어보셨어요? 한국말로는 처음 들어보는데 이제 케어 이코시스템이라고 하지 않나요? 생태계는 한 생명체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생명체와 환경이 이제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인데 서로를 돌봐야 살 수 있는 생태계,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오, 완전 정확하신데요. 진짜로. 오. 네, 돌봄 생태계가 그런 의미에서 착안한 거고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 말도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그럼요. 네. 유명한 말이죠. 여기서 온 마을, 이게 바로 생태계의 어떤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 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가족 안에서 여러 가지 돌봄을 받으면서 크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어린이집이나 뭐 학교 선생님, 그리고 나라나 지자체에서도 좀 여러 가지 도움을 주었을 때 그 마을에서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생태계라는 이름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현재 경기도의 돌봄 현황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마침 저희가 최근에 부모님들 그리고 돌봄 선생님들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마침 또 진행을 했는데요. 두 분도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혹은 내가 봐야 되는데 뭔가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부모님들한테.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긴급 돌봄 서비스라고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어요. 오. 네,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부족하다는 점이 드러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굉장히 어떤 사교육에 좀 많이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어서 부모님들이 비용의 폭이 굉장히 넓고 좀 비싼 경우도 있어서 맞아요. 비용 부담을 호소를 하고 계셨고, 세 번째는 우리가 사실 경기도 안에 돌봄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많아 보여도 정작 부모님들이 이런 서비스가 있나? 혹은 이걸 사용해야겠다라고 막상 찾으려고 하면 어떤 게 있는지, 이걸 어디서 봐야 하는지, 이런 정보의 접근성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이 또 생기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좀 부모님들이 돌봄 생태계를 더 원활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도 당연히 있었는데요. 그 육아 공동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돌봄 공동체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이 60% 이상 부모님들께서 좀 의향이 있다. 우리 마을 안에서 지역 주민들이 같이 돌보고 아이가 아프다든지 아니면 학원과 학원 사이가 뜨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에서 좀 아이를 봐주거나 이러한 식의 어떤 돌봄을 좀 기대하고 계신 60% 이상이 그렇게 의향이 있다고 말씀 주셨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이렇게 돌봄 공동체 활동을 하시는 선생님들을 좀 같이 얘기를 나눠봤는데,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일로서 돌봄을 돈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제2의 가정이라는 터전을 제공해 준다는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경기도 안에서 활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발전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우리 박사님도 지금 눈빛이 박사님의 눈빛보다 이제 아빠의 눈이 보이는 게 약간 니즈가 그쵸. 있으셔서. 니즈가 네. 굉장히 크죠. 두 아들 아빠. 네. 애들이 또 많이 얼마나 힘들어. 놀고 싶어하고. 힘들죠. 네. 엄마가 더 힘들죠. 엄마 진짜 네, 힘들지. 엄마가 더 힘든데 이런 게 있으면 진짜 좋겠다. 들으면서 눈이 반짝반짝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돌봄 생태계는 그러면 저 어떤 제도예요? 네, 생각해보면 태초에 돌봄 생태계라는 게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애초에 있었던 거였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돌봄의 공식이 깨졌다. 왜? 맞벌이 부모님들 늘어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좀 저출산 문제랑 같이 연결이 되는데요. 아이를 낳고 싶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를 뭐 여건상 출산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분들도 늘어나시고요. 그래서 이제는 돌봄 생태계가 태초에 있었던 그 상태로 그냥 유지되기에는 굉장히 환경이 변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지자체가 뭐 생태계 물도 주고 뭐 거름도 주고 햇빛도 쬐어주면서 좀 건강하게 가꿀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제도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나라나 가족이나 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기업도 여기에 좀 어떤 주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회사에 많이 속해 계시기 그죠. 때문에 거기서도 좀 여러 가지 인식이 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장 박사님께서도 저출산도 관심 많으시잖아요. 사실은 이 저출산 하나만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엮여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주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경기도에는 이러한 것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요. 경기도 아동 돌봄 기회소득입니다. 오, 네. 돌봄은 기회소득? 돌봄과 기회소득이 만난 거죠. 우와. 네,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을 안에 어떤 어르신이나 뭐 주민들이 계셔가지고 아이를 봐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어르신들이 하는 그런 아동을 돌본다는 활동이 사실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는 거에 비해서 절대로 뒤처지는 활동이 아니잖아요. 더 힘들고 네. 더 귀중하고 가치 있는 활동이기 네.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월급처럼 월 얼마 이렇게 기회 소득의 개념으로 드리고 아이들은 그 안에서 굉장히 소중한 돌봄의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벌써 그 참여하는 분들의 숫자나 또 참여하는 아동들의 숫자가 6배 정도 늘어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의 98% 정도가 나도 이렇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굉장한 만족감, 긍지를 표현해 주셨고 이렇게 이 사업이 돌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아, 가치의 가치네요. 가치의 가치죠. 아, 또 이렇게 멘트를 쳐주시다니 지니어스. 아, 진짜. 주 4일 근무제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나요? 네, 맞아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정책이 있는데요. 경기도 주 4.5일제. 이거 역시 최초 시행을 했습니다. 네. 3.5일째. 네. 오. 특히 아버지들이 가장으로서 무게가 아직도 많은 것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회사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자 하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도가 좀 도와줬을 때 나도 좀 당당하게 주 4.5일째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퇴근하셔서 아이와 더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부분을 또 의도를 한 제도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고르실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수요일에 좀 반차 좀 쓰고 싶다 하면 수요일에 써도 돼요? 네, 뭐 요일 같은 것을 골라서 그 반차처럼 나가시면 되고요. 오. 네, 그다음에 따로 뭐 반차를 내실 필요도 없고 아, 그래요? 네, 4.5일째니까 하루 정도는 0.5를 쓰실 수 있는 거죠, 가정에서. 매일 근무 시간을 줄이셔도 돼요. 오늘은 뭐 7시간씩 그냥. 보통은 차라리. 8시간 일을 하시는데 7시간으로 매일 조금씩 일찍 퇴근하시는 그런 형태도 하실 수 있고요. 네. 아니면 격주로 뭐 주 4일째를 하실 수도 있죠. 아, 네, 좋네요. 금요일에 이번 금요일은 네, 안 나가는 거죠. 아니 월요일 안 나가. 월요일에 안 나가는 거죠. 월요일 안 나가는 거야. 월요일 안 나가는 뭐, 거지. 네, 취향에 맞게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과연 우리 엄마들, 아빠들은 직접 돌봄을 제대로 이용을 잘 하고 계시는지, 만족은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 그 이야기 보고 오시죠. 10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아이 엄마입니다. 11개월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제 시간이 없을 줄 알았는데 돌봄 생태계 덕분에 제 시간이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을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아이를 돌봐주시니까 안심도 될 것 같고 또 아이도 학교나 어린이집에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아이가 조금 더 크면은 공동체 돌봄을 이용할까 합니다. 100% 만족하는 것 같아요. 이 좋은 서비스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해서 혜택도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네.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더 생생하고 다르네요. 그러면은 앞으로 돌봄에 관련해서 또 어떤 연구 계획이 좀 있으세요? 지금까지 여러 얘기들을 했지만 하나 네. 딱 빠진 게 있어요. 돌봄 해주시는 분들에 대한
그분들을 돌봐야 되는데 사실 그분들의 감정, 그분들의 마음을 돌봐야 되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그 처우가 하시는 일에 비해서 좀 더 올라가야 된다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뭐 맞아요. 여러 가지 월급도 그렇고 고용 안정성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서 올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행복해야 돌봄을 받는 어린이들 그리고 어르신들도 행복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맞아요. 네. 또 하나는 좀 네. 관련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 우리 AI 시대잖아요. 네. 사실 경기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이미 AI를 도입했습니다. 네. 어떤 거요? 뭐 예를 들면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요 푸드 스캐너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좀 편식을 하지 않도록 AI가 그 어린이가 먹은 것들 이런 것들 스캔해서 네, 뭘 남겼는지도 네, 분석해서 이제 다음 식단을 제시해주는 것들도 있고요. 또 어르신들은 워치 같은 거에 AI 기능 탑재해서 그 심박수라든지 이런 거 이미 활용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돌봄하시는 선생님들께. 그래서 긴급 상황에 바로 네,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되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AI 활용 방법은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을 내 상황을 이렇게 쳤을 때 AI 플랫폼에서 이런 사업을 신청해 보세요 라고 좀 안내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부분들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다. 네. 자, 근데 보면 이미 우리나라가 해결해야 되는 여러 문제들을 예전부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여러 사례들이 해외에도 존재하잖아요. 어디가 잘하나 이렇게 보면서 참고하는 해외 사례 벤치마킹도 많이 하신다면서요. 맞아요. 혹시 스웨덴의 라테파파라고 들어보셨어요? 라떼파파? 네. 라떼는 말이야. 찌찌뽕 그런 거 말고요. 라떼 마시면서 아이 보는 아빠들. 정답! 오! 그 스웨덴의 어떤 풍경을 묘사한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유모차 끌면서 한 손으로는 라떼를 마시고 카페에 모여서 아이들의 육아 정보를 공유하는 네, 그런 풍경들을 라테파파라고 불렀는데요. 스웨덴은 육아휴직의 90일을 남성이 의무적으로 쓰게 정해놨어요, 오. 법으로. 그래서 이제 눈치 보지 않고 90일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빠들이 자연스럽게 유모차 끌고 만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이 환경이 또 그거 해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서로 또 공유를 하면서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네, 그런 모습이 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봄이 또 아동만 있는 건 아니고 네. 뭐 어르신 돌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오무타시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핵심은 치매 어르신이 집을 나가실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문을 열고 나가시면은 보통은 뭐 실종 신고를 한다든지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 마을은 누구나 그분을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을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SOS 네트워크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이제 함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어르신들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난 얘기인데 어르신들 이거 끌고 다니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손잡이 있는 데만 열이 좀 들어오게 좀 못 만들어 주시나요? 아이디어 하나 들어왔어요. 집에서 멀어지면 차가워지고 오. 집이 가까워질수록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따뜻한 데로 가고 싶어. 저절로 집을 더 찾아가게. 이상 멀리 가지 않으시고 이거 빨리 특허 내야겠다. 이거 편집! 이거 나만 쓸 거야! 이거 잘라줘요! 알려주면 되는 안 돼, 이거. 근데 진짜 오랜 기간 연구하셨잖아요. 네. 좀 욕심나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돌봄이요. 돌봄이 우리가 사실 그 단어 들으셨을 때 친숙하시죠? 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렸을 때 돌봄으로 시작해서 돌봄 받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또 어느 순간 되면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또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돌봄이라는 부분이 나의 일과 무관하지 않고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점을 좀 사회적으로 더 많이 알았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돌봄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결코 덜 하지 않은 어떤 노동이다.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것이고 어쩌면 더 귀한 것이다라는 점을 사회적으로 좀 인정받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경기도가 계속 또 노력을 할 거고요. 우리가 돌봄에서 받는 부분을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오늘 돌봄 생태계에 대해서 좀 탈탈 털어봤는데 진짜 나오시는 분들이 왜 GRI 지니어스인지 저희가 알 것 같습니다. 지니어 쓰예요.
어떠셨어요? 오늘 저희랑 함께했던 시간. 아, 네, 오늘 진짜로 방송인 거를 잊고 할 만큼 정말 편안하고 재미있게 진행을 했어요. 제가 사실 돌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어떤 욕구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해소를 한 것 같고요.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저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럼 저희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뭔가요? GRI 공식 질문. 황은정 박사님에게 돌봄 생태계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돌봄 생태계는 우리 아이 키우는 어벤져스 팀이다. 네. 각자 다른 능력을 가진 히어로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많은 기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돌봄 생태계. 너무 멋지다. 오늘 GRI 지니어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경기연구원